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1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밝혀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식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새로운 혁신과 전진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전 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와 열의를 더욱 격양시키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1회의가 2월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셨습니다.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진군이 개시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각 부문들이 부여된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위력한 실천 방도들을 명시하시는 총비서 동지의 보고는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3.1회의 보고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 당적으로 당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과업 수행에 집중할 때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셨습니다. 보고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법제 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며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제정 완비할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때 대하여서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절대 복종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반려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당정책 관철의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보고는 올해 경제과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한 과업을 제기했습니다. 보고는 각급 당 조직들이 올해의 전투목표 수행회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 사업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잘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중앙기관 당조직들이 국가 전반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당사업 수준을 높여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옳게 장악 지도하며 정무원들에 대한 당 생활 지도를 심화시킬 때 대한 과업들을 제기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 하신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결속하시면서 한 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꾼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됐다고 언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올해 투쟁 계획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분과별 협의회를 열고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관계 일꾼들이 진지한 토의를 거쳐 발전 지향성과 력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혁신적인 목표들을 수립함으로써 본 전원회의가 당대회 결정 관철의 진군 보폭을 크게 내짚고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보고를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통찰력과 심오한 사색으로 당대표 결정 집행을 담보하는 명철한 방안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대담하고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며 위민 헌신의 숭고한 사명감과 크나큰 힘과 지혜를 안겨주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를 터치 올리면서 끝없는 감사의 정과 굳은 맹세를 표시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무정신과 무한한 혁명성과 진취성으로 충만된 종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보고는 올해 사업을 설계하는 데서 반로되었던 심중한 편향들을 적시에 극복하고 당대표가 제시한 투쟁 강령의 빛나는 실행애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전투적 기치로 됩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내각 총리 김덕훈 동지, 화학공업상 마종선 동지, 중앙검찰소장 우상철 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올해의 경제건설 목표를 작성하면서 당제 8차 대비의 사상과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머물렀던 교람의 사상적 근원을 냉철하게 분석 비판했으며 당의 높은 신임과 인민들의 하늘같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쉬운 길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험로를 택하는 심정에서 당대비의 권위를 견결히 보유하는 입장에서 첫해 전투 목표를 설정하고 현 경제 상황을 기어이 반전시킬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선진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대건 현대화된 공장들도 제대로 돌릴 수 없으며 그 어떤 발전 전망도 당대표 결정 관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체의 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인재로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피력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경제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수호자답게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며 당과 혁명 대오를 당 중앙의 용도 사상을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받드는 충성의 전일체로 만드는 것을 당 사업의 기본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당대표 결정 관철과 올해 과업 집행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히 주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토론들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 계획과 자신들의 태도와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았으며 종비서 동지께서 강령적인 보고에서 밝히신 혁명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일심 전력할 각오를 더욱 가다듬었습니다. 전원회의는 각 부문별로 올해 수행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여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의회에 들어갔습니다.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은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이행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 계획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 일꾼들과 함께 토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내각 총리 김덕훈 동지는 토론에서 총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면서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똑바로 찾아 쥐고 경제사업에서 실제적인 혁신을 이룩하려는 내각의 책임적인 결심을 피력했습니다. 내각이 올해 전투 목표를
당의 의도에 맞게 설정하지 못하고 발전 지향성과 역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결여된 계획 숫자를 제출한 데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면서 총비서 동지께서 거듭 강조하신 대로 무거운 일감을 기꺼이 걸머쥐고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분투하겠다고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는 당이 제시한 정비 보강 전략과 자력갱생을 경제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들어주이고 올해 경제사업 계획부터 혁신적으로 세우며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중심 고리들을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명했습니다.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리정돈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해 나가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방법론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각은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설비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금속 화학공업 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철강제와 화학 제품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부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존 생산 공정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며 하나의 성과로 10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상들의 힘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생산 장성을 이룩할 수 있는 미천을 하나하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에 높이 세운 전투 목표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도는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일본세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하면서 토론자는 내각 성원들이 비상한 각오와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사업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 대로 확고히 전환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내각 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 사업이고 당 제8차 대회 결정 집행이자 내각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신 총비서 동지의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완강한 실천으로 올해 경제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엄숙히 결의했습니다. 화학공업상 마종선 동지는 토론에서 총비서 동지께서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 보고에서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자체의 기술 역량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시킬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올해를 자력갱생에 기치 높이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결정적인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정체계 운영이 일꾼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올해 전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안을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세우며 일꾼들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배겨내지 못하게 하고 부단히 새 것을 배우며 대담하게 창조해 나가는 실천가형의 일꾼, 야전형의 일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토론했습니다. 그는 선진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올해 투쟁과업의 성과도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체의 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리며 전도양양한 인재들을 육성함으로써 탄소 하나 화학공업을 비롯한 화학공업 전반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학공업의 부문 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해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화학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 현대화 방안을 현실성 있게 세우며 하나를 건설해도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 수 있게 하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원칙에서 화학공업의 미래를 이뤄나갈 결심을 그는 피력했습니다. 당면하여 당중앙위원회 앞에 결의 다진 대로 질소비료 생산능력 확장공사와 탄산소다 생산공정 개건을 힘있게 내밀어 올해 중으로 무조건 끝내는 것과 함께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 비료공장들에서 용농용 질소비료 공급계획을 제1회 수행하며 중요 화학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토론자는
화학공업은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이고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이라고 하신 총비서 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당과 인민 앞에 지닌 막중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화학공업의 덕을 반드시 보게 할 굳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중앙검찰소장 우상철 동지는 토론에서 총비서 동지께서 당제 8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고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기업체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법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내각의 주도적 역할에 제동을 거는 일체 행위들을 철저히 제어, 제압하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 부문을 비롯한 중요 공업 부문들을 정비 보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 강하게 대책하며 연관 단위들에서 협동품 생산 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게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언명했습니다. 특히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드세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경제 일꾼들이 사회주의 원칙을 양심적으로 지키고 당의 경제정책을 진심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준법 교양을 강화하여 국가경제관리 체계와 질서를 침해하는 위법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 투쟁을 당적, 계급적 원칙에 맞게 하지 못한다면 당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집행될 수 없고 온갖 부정적 현상들이 성행하게 되며 당의 경제정책 집행의 여부는 검찰 일꾼들이 어떻게 법투쟁을 하는가에도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법 행위를 묵인 조장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토론했습니다. 법 일꾼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에 동조하거나 타협, 양보하는 현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당의 경제정책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수호자답게 투쟁의 도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는 검찰 기관 안의 모든 일꾼들이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고압을 지상의 명령으로 접수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기 위한 법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영원 동지는 토론에서 먼저 당제 8차 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무한히 고무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대회 결정관처리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각급 당 조직들의 활동 정령을 개괄하고 반면에 일부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중한 결함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공업 부문에서 조건 타발을 내세우며 인민소비품 생산 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문제, 건설 부문에서 당 중앙이 수도 시민들과 약속한 올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감히 낮춰놓은 문제, 전력공업 부문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전력생산 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고 놓은 문제,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을 적극화하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돌이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주요 계획 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나타난 결함은 일꾼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회의 결정도 인민들 앞에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대에 나선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당 조직들은 총비서 동지의 영도 사상을 정확하게 받들지 않고 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일꾼들, 자리 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꾼들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당 조직들에서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하고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당대의 결정관철과 올해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일꾼들이 사업 실적을 올리도록 요구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 조직들이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실속 있게 하며 행정 경제 일꾼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고 참신한 군중 공작 방법으로 대중의 기세를 더욱 앙양시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맞게 모든 단위들이 혁명적으로 사업하고 덜끓도록 당적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며 총비서 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전원회의 앞에 결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는 각 부문별로 올해 수행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여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의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영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공업분과 협의회를 지도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총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보고를 깊이 연구학습한 데 기초하여 올해 각 공업부문에서 달성하여야 할 전투 목표들이 상정되고 토의 사업이 심화되었습니다. 금속공업 부문에서 현행 철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새로운 생산 능력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며 화학공업의 자립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고 전력, 석탄, 기계, 채취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과 철도운수 부문에서 호상협동과 유기적 이원계를 강화하여 확고한 생산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재령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리철만 동지와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주철규 동지가 농업분과 협의회를 지도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은 알곡중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다질 때 대한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농사작전을 예견성 있게 잘하여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어떤 재해성 기후 속에서도 농업 생산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대책을 세우고 알곡 재배 미원족을 늘리며 축산과 남새, 과수, 공예 부문에도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킬 때 대한 방도적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태성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박명순 동지, 내각 부총리 리성학 동지가 경공업 분과 협의회를 지도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인민들의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경공업 부문이 단단히 분발하여 새 출발을 할 때 대한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했습니다. 방직, 편직, 신발공업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들에서 설비의 원성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산 능력을 조성하며 지방공업을 지켜세워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들을 책임적으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지표별 계획들과 수행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정상학 동지와 내각 부총리 박훈 동지, 건설건재공업상 소종진 동지가 건설분과 협의회를 지도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은 총비서 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강조하신 올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기 위한 문제를 중심에 놓고 토의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평양시에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들을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 문명 수준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며 세멘트와 마감 건재를 비롯한 건설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의견들이 종합됐습니다. 각 지방들에서도 살림집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산업건설에서 당의 집중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쿠바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께서 쿠바 혁명 승리 62돌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긴밀한 친손과 호상 연대는 쌍무 관계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그 미래를 인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이며 협조적인 유대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쿠바공화국 주석 미겔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2021년 1월 29일 아바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을 빛나게 관철하여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열어나가자. 모두 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회로 지금 각도 사상 일꾼들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사상 일꾼들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 달려나가서 대중의 심장에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지펴주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손식 경제선동을 벌였는데 용광로 직장과 강철 직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투쟁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자강도 사상일꾼 경제선동대원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우려있는 강계은하 피복공장과 강계가방공장을 비롯해서 새로운 5개년 전략목표 수행으로 들끓는 생산 현장들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전투성이 강한 경제선동활동으로 생산자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리전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삼신탄광작업청년동맹위원회에서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회로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기술혁신 청년도교육대 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술혁신 과제들의 효과성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저 수행했는가 안 했는가 청원하는 식으로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대 문학습을 통해서 지난 시기 사업에서 결함과 교훈을 찾고 또 방도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단순히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상교양 사업의 한 골로 되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단계별 목표도 면밀히 세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버겁실 운영에 힘을 넣어서 동맹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높이는 것과 함께 청년과학기술 행군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렴물 생산과 점결제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에서는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새 제품 개발에도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바로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촉발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 데 따라서 공장의 생산이 활성화가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빙자하면서 당장은 지금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 소식에 접하고 아직도 우리가 당의 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2호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전문 체육기자재들과 대중체육기자재 그리고 체육용품들을 비롯한 수십여 가지의 새 제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공장에는 믿어온 당원 핵심이 있고 또 쟁쟁한 기술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들을 믿고 겨울철 체육기자재들과 정모별 육지훈련기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대의 결정 관철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이걸 놓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의 내선 목표는 아주 방대한데 이걸 바로 다름 아는 우리 당원들, 우리 기술자들의 해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체육기자재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구역 안의 여러 농장들에서 영농자재들과 농기계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농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게인 계획 기간에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누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70% 수준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75%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게 우리 구역의 지금 작전안입니다. 오늘 중소농계 품평도 조직했는데 구역 안에 모든 농장들이 대단합니다. 요리가.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모내는 기계로 모내기를 했다고 하지만 파악을 잘 못해서 안 하니까 일부 면적들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모내는 기계를 100%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담보를 가져주자. 이렇게 해서 9가지 지구 장비를 매 농장마다 구비했습니다. 올해의 기호의 다수업을 이룩할 요리 안고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농사 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악군 어국 협동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은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을 안전하게 장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대책과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출 데 대한 당제 8차 대회 가업을 높이 받들고 앞선 용농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면서 자급비료 실현하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희천시 육평 남세전문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도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하는 한편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해서 유기질 비료 11양을 바로 정하고 신양 2호 발효 퇴비 생산을 다그치면서 흑보산 비료 원초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10일 시점에서 감염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41만 7,890여 명이 더 늘어나 1억 781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1만 3,25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어서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236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파니아에서 전염병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속에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월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 나라에서 감염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르는 데는 260여일, 그로부터 200만 명이 되기까지는 80여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100만 명 증가하는 데는 불과 3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302만 3,601명, 사망자 수는 6만 3,70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염력이 매우 강한 변종 비루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서남부에 위치한 베르겐 지역에 있는 2개의 건설장에서 남아프리카 변종 비루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취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총 315건의 변종 비루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종 비루스의 전파에 대처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긴급 대책들을 세우고 방역 조치들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변종 비루스가 전파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들을 열흘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벌금이 적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파니아에서는 영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비행기들의 입국을 3월 2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이칠란드의 남부 도시에서 얼마 전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주변 건물들이 혹심하게 파괴됐으며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지하에 묻혀있는 가스관이 불비한 데 있다고 합니다. 마르크 북부의 단제르시에서 8일 큰 물로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큰 물로 24명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은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다가 점착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룩해였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낮 최고 기온은 5.6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0도로서 평년보다 8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은 2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내일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를 위주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도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점착해야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5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이 평안남북도의 일부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의 일부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지속적으로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